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주첸코리아에서 여러분들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문현진 멘토라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 고민들 굉장히 깊어지실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치킨 이벤트 있으니까요. 주변에 방송 보지 않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요. 꼭 데리고 오셔가지고 방송 볼 수 있다면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희가 치킨 팍팍 쏘고 싶으니까 많이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들 바로 풀어가보기 전에 시장 체크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일단 코스피 지수가 약간 밀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시장의 흐름은요, 코스피가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좀 더 맞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는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두 종목이 독주 체제로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역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당연히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될지, 그리고 올라간 종목에 계속 이렇게 눈독을 들이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조금 더 탄탄하게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저희도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또 그래도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해놓고 나머지는 하늘의 뜻에 따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풀어드리고, 그리고 추가 매수 해야 될지, 신규 매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를 제가 탄탄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원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태고 사이언스요? 태고 사이언스고요. 34,000원에 20%. 34,000원에 20%요? 네, 매수가가 조금 높으시네요. 그죠?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 일단 이 태고 사이언스라는 기업은 제약 바이오 쪽에 이렇게 엮여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 바이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나오질 않았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약 바이오라는 테마가요, 굉장히 특이한 테마인 게 결국 시장이 올라갈 때 얘들이 올라가줘야지만 시장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비중이 굉장히 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태고 사이언스가 지금 34,000원에 사신 거는 매수가가 높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로만 딱 따져본다면 21,000원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도 사실은 실적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런 주의에서 사실은 이제는 조금 실적이 있는 종목을 보는 것이 그래도 안정하고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적자가 아니라 흑자로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큰 개별 호재만 있다면은 충분히 수급이 들어와서 빵 치고 가겠지만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흐름 따라서 3만 원에서 4만 원대까지는 흐름상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는 굳이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추가 매수 하시는 보다는 그 금액을 다른 테마 잡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없이 들고 가셔서 본전까지 왔을 때 저는 한 번 더 전화를 주신다면요. 이게 올라왔을 때 호재로 올라왔는지 흐름 따라 올라왔는지를 판단하면 더 가져갈지 말지 고민되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3만 원대까지만 오더라도 전화를 한번 더 주시면은 저희가 또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추가 매수를 좀 할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렸던 건데. 고민되죠, 그죠? 네. 네, 맞아요. 근데 요즘 추가 매수를 너무 이렇게 섣불리 하시게 되면은 다른 종목 탄탄하게 올라갈 때 그거 다 놓쳐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태고 사이언스를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현금 조금 들고 계시다가 다른 종목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장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주도주 쪽으로 현금을 옮겨 놓는 게 훨씬 더 좋다 생각을 하니까요. 이건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가 금호석유를 네. 9만 3천 원에 샀어요. 먼저 이렇게 폭락하기 전에 그 장에 샀는데. 93,000원이요?
예, 금호석유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그 10%예요. 10%요? 네네. 일단 금호석유를 비중 10%라고 하면은 사실 금호석유가 이제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10%이기 네. 때문에 대응이 쉬워요. 가벼운 종목을 가볍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도 쉽고 그리고 추가 매수에서 매수가만 잘 낮춰놓으면은 반등 때 네. 탈출이 굉장히 쉽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아람코도 상장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석유 관련주 저는 다시 한 번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하기에는 이미 바닥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굳이 네. 추가 매수를 당장 서두를 건 없다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네. 이 종목이 당장에 75,000원 이하로만 빠져준다면 지금 77,300원 진행 중이거든요. 잠깐만, 75,000원 이하에서는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네, 75,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이 추세상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85,000원에서 9만 원까지 올라갈 자리예요. 아, 네. 예, 뭐 재료도 좋고 그리고 뭐 기업이 네.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네, 뒷자리는 네. 올라갈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은 75,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한 번만 해놓으시면 매수가 떨어져서 네. 탈출이 쉬워질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서두르지 마시고요. 네. 내년 초 1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지켜보시다가 75,000원 네. 이하로 밀린다면은 추가 매수하시고 안 밀리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안 아, 밀리면 들고 가셔서 85,000원에서 네. 9만 원 사이쯤 올라오면 그때 전화를 한번 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잘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셀트리온 어떤 거요? 20만 원, 예, 셀트리온 30%. 20만 원 30%. 간결하시네요. 셀트리온 20만 원 30% 좋아요. 자,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걱정할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일단 이유라고 한다면은 지금 네, 뭐 앞으로 바닥도 전망은요?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전망이요.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예, 일단 이 종목이 어찌됐든지 간에 최근에 조정이 들어가고 쌍바닥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잘 만들어주고 있는 기업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약바이오 이제는 실적이 없어도 된다라는 주의에서 이제 실적이 좀 이렇게 받쳐주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탄탄하게 주도주가 돼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요, 실적 빼놓고는 거의 뭐 말할 것도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거품이 지금 많이 빠지고 이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 받고 여기 15만 원 선에서 잘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크게 걱정하실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들고 가셔서 20만 원대까지 그냥 쭉 가져가신다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20만 원에 사셨는데 20만 원이 이 지난 전고점 자리쯤 돼요. 그래서 여기만 뚫어준다면 저는 오히려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한 1년 이상 조금 가져가보자라는 의견, 내년 말까지는 가져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20만 원을 뚫지를 못하면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요. 저기서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20만 원에서 저는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기 전에 전화를 한번 더 주신다면은 저기서 우리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아니면 돌파할 것 같으니까 가져가자 할지를 시장 상황과 같이 판단을 해서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들고 가셔서 20만 원의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가 어떤 게 돼서. 궁금하세요? 에프로젠 제약을 제가 에이프로젠인가요? 아니면 에이프로젠 제약인가요? 제약요.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원에 한 30% 가지고 있습니다. 2,500원에 30%요? 예, 예. 오랫동안 고생하셨네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조금 더 사서 이거를 가져가야도 되는지 그 회사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타방송 쪽에서는 이거 에이프로젠 제약을 여기 1,000원대에서 단타적으로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보고 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시세를 나와버린 자리라 가지고 추가 매수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움직여 버렸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을 좀 체크해보고 진입 자리를 다시 짜는 게 좋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바닥 쪽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곤 있지만 이게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서 일자로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어떤 예.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냐면은 이 오래 떨어졌던 종목들 있죠.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졌던 종목들. 네. 이런 종목은 밑에서 거래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저기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게 저 500원대라든가 600원대까지 다시 밀렸다가 다시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반복을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개별 호재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후의 흐름을 보고 추가 매수 자리를 좀 정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게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고 다시 또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나오게 되면 2,000원대까지는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2,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2,000원까지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일단 2,000원 자리를 목표가로 잡고 저기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가를 잡고 비중을 줄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은 탈출하실 것까지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비중 줄이지 마시고 저는 2,000원대까지 좀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게 혹시나 이게 다시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빠지게 되면 이게 1,000원 이하로 좀 밀릴 수 있어요. 예. 1,000원 이하로 밀릴 때 그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는 추가 매수의 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00원 이하로 혹시나 밀리게 되면은 저기서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 저기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보고 추가 매수 고민해봐야 되기 때문에 1,000원 이하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봐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예. 아시겠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들고 가셔서 내년 상반기, 내년 이거는 2,000원까지 가려면 내년 2월 달 안에는 슈팅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2,000원까지 가면 저기서 비중을 일단은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밀리게 되면은 1,000원 이하에서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필룩스인데요. 네. 7,800원에 15%입니다. 7,800원에 15%요. 7,800원에 15%. 아, 최근에 사셨네요? 예, 예. 추가 매수해도 될는지 좀 여쭤봅니다. 아, 추가 매수해도 될란가? 네, 예. 이게 제가 보기에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면은 이게 추가 매수 대응보다 좋은 게 손절이에요. 아, 예.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단기적으로 여기 지지를 잘 해줬거든요. 네. 네, 최근에 지금 요 자리를 우리 다른 시청자님들도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이렇게 네모 박스를 그리는 요 구간이 잘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해줬던 자리였어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신 거는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는데 오늘 저기를 무너뜨리고 내려가 버리죠. 그죠? 예. 예,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지지 라인, 저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면은 바닥이 아닌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아랫자리에서 좀 더 자리를 다시 또 잡아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네. 좋아요. 이해가 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면은 일단 지금 손절하는 게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비용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손절이 아플 수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비중을 조금 줄이시거나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밑으로 네. 밀리게 되면은 시장이 앞으로 조정이 좀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6,000원대나 6,500원 이하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저기까지 빠지는 게 뭐 악재만 없다면은 그냥 흐름상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잡았을 때는 올라갈 때 수익이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다시 이게 여기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8,000원을 뚫을 때 사세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 그렇게 두 가지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는 손절하시고 그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요. 포스코 매수가랑 비중이요? 45만 2천 원에 50%요. 45만 2천 원이요? 네, 오래됐어요. 45만 원이요? 네. 이거 한 8년 넘으신 건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야, 이거 거의 잊고 계셨던 거네요, 그죠? 네, 그냥 아. 뒀습니다. 야, 이 비중이 50%라 가지고
네. 대응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 하기에는 비중이 더 커지긴 하는데 이게 네. 추가 매수가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했을 때 매수가가 좀 많이 낮춰져야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비중이 50%가 돼버리면은 나머지 현금 50%를 여기다 다 쏟아 부어도 매수가가 한 30만 원대 정도까지밖에 안 빠져요. 네. 예, 그럼 30만 원까지는 일단 올라와줘야 이게 100%로 들어갔을 때 탈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포스코라는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이게 지금 실적이 뭐 좋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엔 그래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적 따라서 뭐 다시 뭐 50만 원까지 간다라고 전망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래도 철강 관련주에 영향을 받거든요. 무역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근데 미중 무역 협상도 이제 1차가 된 거지 2차, 3차가 또 남아 있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내년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전망으로 따져봤을 때 뭐 50만 원까지 간다라는 그런 헛된 희망을 제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좀 직설적이고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손절을 해야 하나요? 손절은 지금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실 거면 손실 줄여서 손절하는 게 좀 좋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가시는데 네. 내년은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저는 내년에 상반기에 거품 장세가 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네. 상당한 급등 장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시기에 맞춰서 아마 포스코도 분위기 따라가지고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35만 원까지요? 35만 원은 이제 정말 호재가 많이 생겼을 때. 근데 네. 그게 아니면 아마 30만 원 정도를 일단은 목표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 이렇게 30만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얘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쌍바닥을 만들어질 때는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는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막 수급이 막 들어와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그 힘을 타서 35만 원까지 가게 되면은 지금 손절할 거보다는 그냥 시간을 네. 조금 더 들이셔가지고 30만 원에 35만 원에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은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손절하면은 이 손실률이 한 반토막 이상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손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30만 원까지만이라도 회복을 해준다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저 정도만 네. 와더라도 한 지금 현재보다는 손실을 15%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전량 다 매도하고 얘는 쳐다보지 말까요? 그거는 지금 당장 제가 판단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3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시장이 고점인 경우에는 팔아야 되지만 시장이 고점이 아니고 더 갈 수 있다면 더 들고 가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지금의 문현진이 아니라 30만 원 갔을 때 문현진한테 전화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럴게요. 그럼 제가 판단 다시 해드릴게요. 네, 지금은 고맙습니다.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저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그래서 방송 자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전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OCI를 네. 지금 꽤 오래됐는데 99,000원에 20%인데 네. 이거를 가져가야 될까요? 그냥 너무너무 이제는 진저리가 나네요. 일단 OCI를 99,000원이면 거의 한 10만 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탈원전을 우리 이번 정부에서 했는데, 그때 네. 탈원전 하고 난 다음에 태양광을 엄청나게 밀어줬어요. 네네. 그래서 염전에다가도 깔고, 뭐 현대차 부지에도 깔고, 뭐 여기저기 다 네네. 깔고 했는데도 희한하게 OCI 실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네. 네, 오히려 적자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OCI 주가도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에 저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뭐 절대라는 건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네. 의견을 담으면 지금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적자가 점점 이어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바닥이라고 보고 있는 59,000원, 여기 6만 원대가 무너뜨리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면은 탈출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실적도 보고 흑자로 돌아서는 그 분위기를 약간은 살펴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네네. 당장은 저는 뭐 일단 탈원전도 다시 논의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OCI에게는 유리하진 않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태양광을 우리가 자꾸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전기차 위에도 태양광 패널 단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를 태양광 받으면서 자동 충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런 뭐 미래 기술 이야기 나오는데 당장은 네네. 아니지만 역시나 끌고 갔을 때는 메리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손실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요. 네네. 뭐 좀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지만 한 5년 정도 투자 계획을 짜시는 게 솔직히 좀 나을 것 같아요. 5년요?
네, 5년 들고 가서 수익만 뭐 100%, 200%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와, 그쵸. 제가 태양광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용하시면 굉장히- 그 효율 그렇게 별로 안 좋다는 거 아실 텐데. 아니, 좋은데 좋아요? 전기요금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나오면 한 3만 원, 그죠? 네네. 근데 그래서 우리, 이걸 태양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전기요금이 지금 10만 원. 자신 셀프 홍보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야. 아니, 그래서 5년 정도 앞으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신다 태양광 사용해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설치 비용 대비 전기료 절감 효과는요 한 10년 정도 써야 본전을 뽑아요. 한 네. 10년에서 한 15년 이상을 써야 본전 뽑는 정도라서 정말로 네네. 장기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좋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우리 태양열도 100% 태양 에너지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못 쓰고 있는데 그게 점점 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도 싸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OCI가 다시 빗볼라로 놓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고 저점을 좀 더 잡으면 그때 더 담는다라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내년도 적자가 이어지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는 연말에 뭐 급하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내년 한 3월쯤 있죠. 네. 네, 내년 한 2, 3월쯤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럼 여기를 저점으로 잘 잡고 있는지 아니면 밀리고 있는지 판단해서 그때 계획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길게 보고 가져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상담 잠시 쉬어가면서 강연의 고지를 조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말에 예정돼 있는 무료 강연회요. 아마 올해 마지막 강연회가 되겠죠? 내년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 선물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며 일정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이번 주 강연은 강남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가보는 블루포트 교육장인데요. 많이들 오신다면요. 역시 저는 뭐 지금 오랜만에 보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사실 12월 장은 12월 초부터 끝났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12월은 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내년 4월, 5월까지 총선을 대비해서 그때 조금 이렇게 거품 장세가 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2019년이 연말이 돼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실적, 뭐 GDP 이런 것들 다 통틀어 봤을 때요. 그런 모든 영업이익들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2019년 지표는 저평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020년은 저평가로 평가가 되고 있는 한국에 외국인 수급과 또는 기관들의 돈 그리고 큰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럼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결국 지수는 올라가겠죠.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2020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미중무역 협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하게 담을 거니까요. 꼭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천마리 이벤트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분이나 보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천마리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 도와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선물 쏘겠습니다. 자, 지금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 하니까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고요. 16,350원에 50%입니다. 아이고, 11,350원이요? 16,350원이요. 16,350원에 50%. 예. 최근에 사신 건 아니죠?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샀어요? 예. 아이고.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뭐 사실 12,000원대도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건 디스플레이는 저는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그렇지 들고 가시는데 부담이 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위기에 속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이 예.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위기는 기회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런데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위기를 따라서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 치고 올라가는 형태였는데요. 아직까지 위쪽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남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예. 비중이 좀 많은 게 흠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조금 줬다가 올라올 거거든요. 예. 네, 조정 주는 동안에는 잠깐 LG 디스플레이를 안 보고 계시다가 다시 이게 16,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예. 예, 그럼 그때 비중부터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비중이 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비중을 한 3분의 1 정도만 덜어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16,000원 이상에서 비중을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리고요. 올라올 때 예. 이거는 17,000원에서 1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는 게 좋거든요. 예. 네, 그래서 17,800원쯤을 목표가로 잡고 내년 상반기에 수익 실현 목표로 갖고 좀 계획을 짜보시면은 크게 뭐 무서운 종목 아니니까 빠질 때 겁내지 마세요. 예.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우원개발이요. 우원 개발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7,100원에 15%요. 7,100원에 15%요. 네, 아, 이거 최근에 사신 거구나. 좀 됐는데 팔 기회도 놓치고 아. 욕심 좀 조금 부렸더니 지금 어쩔까 싶어요. 아, 일단 우원 개발도 최근에 이렇게 좋은 호재 뉴스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뭐 우원개발 홍남기 부총리 연내 55조 뭐 공공투자 계획 발언에 SOC 사업 부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슈팅이 좀 많이 쳤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슈팅이 나오고 급등을 한 거에 비해서 딱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지금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거를 지금 당장 뭐 탈출한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일단 네. 남북 경협으로 다시 한번 엮일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관계가 미국하고 북한이 요즘 좀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긴장감 네. 조성을 하면서 신경전 하는데 뭐 협상을 하지 않을 거면은 신경전을 할 필요도 없는데 이제는 신경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협상이 있을 거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협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위를 좀 점하기 위해서 서로 약간 긴장을 조성을 시키면서 약간 이 우위에 좀 점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내년 상반기나 뭐 중순 또는 그쯤 되면은 아마 네. 또 3차 정상회담 이야기 나올 텐데 1차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금강산 거의 남북 경협에 관련된 모든 테마가 다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2차로 넘어가니까는 좀 걸러질 건 걸러졌어요. 그러면서 철도 테마가 좀 남았었어요. 그리고 네. 자원개발 쪽으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3차도 역시 저는 뭐 철도 테마뿐만 아니라 인프라 쪽으로 계속 남아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서 계속 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얘가 엮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인프라와 철도로 엮이면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당장의 비중은 15%로 적당하기 때문에요. 5,800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은 그냥 크게 네.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예. 예, 그래서 테마에 다시 엮이게 되면 이게 1차 상승이 끝나고 다시 한번 지금 뭐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도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한 8,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에 하나 이게 5,800원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비중이 적으시니까 비중 축소 말고 그냥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가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예. 빠졌다라는 말은 최소 5,000원 이하, 4,700원 이하로 좀 밀려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요. 네. 아, 어차피 내려갔을 때 안 팔면 손실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추가 매수할 계획이면은 네. 밑으로 빠졌을 때 더 사면 매수가 떨어지거든요. 아, 그러면 예, 다시 반등 예. 올라올 때 수익이 나거나 본전 탈출이 더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손실 네. 내고 나면 오히려 마인드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서 네. 전 떨어질 때 추가 매수 네. 없이 오히려 한 4,700원 이하로 밀리면은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그래서 5,800원 기준선 잡고 저기서 버텨주면은 그냥 본전이나 8,000원대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밀리게 되면은 4,7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으니까 전화를 다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이제 한진칼, 네. 한진칼.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매수가는 4만 원. 네. 네, 한 10% 비중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오늘 급등을 했는데 매도를 네. 놓쳐가지고. 아, 매도 놓쳤어요? 네네. 그러면 전화 잘 주셨네요. 지금 팔면 됩니다. 네네. 네. 지금 네. 비중이 10%라서 사실 분할 매도하기는 좀 그런데 분할 매도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46,000원이면은 그래도 한 15%가량 수익이 나고 있는 자리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는 3분의 1 정도라도 팔아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아, 네네. 지금 일단 한진칼이 뭐 뉴스를 거의 도배하고 있다시피 나오고 있는 게 뭐 이제 그 남매 간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네네. 싸움을 한 해 만에 이야기 나오고 있고 싸울까 네. 말까 안 싸울까 말까 그런 이야기 나오고 아니야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할 것 같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거는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급등했다가 빠졌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 잘 팔고 내려갈 때 사놓으면 단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올 네네. 때 팔질 못하면 수익을 못 챙기고 물려버리는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뭐 저 5만 원까지 올라갔던 걸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네. 저는 지금 여기 현재가에서 한 네. 3분의 1 또는 많게는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네네. 이게 고점을 돌파한 자리거든요. 지난 전고점을 뚫었어요. 네. 네네. 그래서 뚫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다시 한 번 더 슈팅 나오거나 45,000에 버틸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만약에 버티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셨다가 5만 원을 목표가 잡으시면 돼요. 아, 예. 근데 예. 만약에 못 버티고 내려가면 전량 매도하셨다가 좀 더 빠지면 다시 사서 수익을 또 챙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45,000원을 최후의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46,000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분할 네. 매도를 습관들이기 위해서 분할 매도. 3분의 예, 1 예. 정도나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네네네. 이해가되셨죠? 얘는 했는데, 만약에 한진칼 이게 주주총회가 끝나도 나중에 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그거는 있나요? 일단 이게 한진칼이라는 기업은요, 뭐 실적을 다 떠나가지고 지분 싸움이라든가 경영권 싸움이라든가 이런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이슈가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좀 힘든 범위예요. 특히나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신고가 이후에 슈팅 나오고 계속 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신고가를 뚫는 척하면서 바로 쭉 빠져버리는 종목들도 많아요. 아, 네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네. 이거는 6만 원까지 7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은 나 들고 가려고가 아니라 올라오면 네네. 잘 팔고 내려가면 잘 사야 되는 자리예요. 아, 네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는 쪽으로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부강약품 14,000원에 50%인데. 아, 예. 그래, 산재가 좀 몇 개월 되고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14,000원에 사신 거면 잘 사신 거예요. 네,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2017년에 이렇게 지지를 받던 자리에서 급등을 하고 다시 빠져서 눌려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걸 아마 차트를 보고 사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예. 예, 잘 보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한번 사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눌림목에서 매매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샀는데 여기가 눌림목이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눌림목인 줄 알았다 샀더만 밑으로 또 빠져갖고 레벨 다운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눌림목인 줄 알았는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또 떨어져서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겠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사시게 되면은 저점을 손절 라인을 잘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13,500원 자리를 타이밍상 이렇게 저점 자리로 잘 잡아 놓으신다면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저기 13,500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줄여버리시거나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흐름상 하락 횡보, L자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L자형 패턴 만들고 이렇게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올라오게 되면은 17,000원 자리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셔도 되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13,500원에서 뭐 떨어지면 추가 매수 계획 짜지 마시고 손절했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하는 게 좋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저는 17,8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냥 보유하셔서 16,500원대부터 분할 매도하자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익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